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지만 2차 때는 보겠다. 그래도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얘가 가진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있는 앤가 그걸 판단하는 자리가 2차라고 생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면접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은행의 2차 면접 관련해서 바로 또 현직자하고 한번 통화를 해볼게요. 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자, 아, 나는 이제 면접의 우선순위를 당연히 인성이라고 당연히 얘기를 하는데, 일단 준비하는 취준생들 입장에서 또 PT 면접을 또 그렇다고 등한시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호랑이님이 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얘기해주면 또 그래도 뭐 남은 시간에 감이 잡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PT 면접을 어느 정도 준비했었어? 호랑이님은? 저는 PT 면접은 사실 음, 막 그렇게 인성에 비해서 오래 준비하진 않았어요. 음, 비율로 따지면 한 2차 들어가고 나서 이제 준비했으니까 며칠 준비를 안 했죠, 사실. 진짜? 음, 왜냐면 이게 PT 면접에 지금 이제 집착하는 친구들이 많거든? 근데, 왜냐면 이게 또 아무래도 금융권이다 보니까 이제 그 뭐야,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 PT 주제에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나는 항상 내가 뭐 외식 경영 이런 거 교육할 때도 주제보다 중요한 거는 PT 면접에 가서 일단 지문을 읽는 것부터 구조화시키는 것부터 이제 그게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금 일단 뭐 처음 준비하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은 내가 그 주제를 모르면 말을 하기가 이제 두렵잖아. 그래서 그런 것에 엄청 고민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호랑이님이 한 대로 좀 얘기를 편하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준비 방법부터 말하기 전에 어, 저도 방금 중 대장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지문의 구조화 있잖아요. 지문의 그래서 구조와 네, 주제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방금 말씀해주셨는데, 음, 저도 그 생각지는 방금까지도 그냥 그 기억이 안 났었는데, 갑자기 그 말 듣자마자 그 면접 그 순간이 기억나가지고, 음, 그냥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음, 면접의 구조화.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준비 과정하고 한번 엮어보면, 대부분의 아마 취준생들이, 뭐 평균이라고 치면, 그냥 주제 하나나 뭐 지문 예상으로 이렇게 띄워놓고, 음. 그 다음에 자기도 몇 번 이거 읽어보고 준비한 다음에 혼자서 뭐 PT 발표를 해보는 것처럼 그냥 그 정도로 연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치. 근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거를 마땅히 준비할 게 없으니까, 음, 뭐 물론 저는 금융에 대해서 조금 뭐 두려움 같은 거는 없었지만, 음, 저도 모르는 거 되게 많았어요. 음, 막 그 은행에 관련된 상품이나 음, 아니면 뭐 송금 관련된 거 아예 진짜 단어 자체도 몰랐고, 음, 그 정도니까 사실 저도 주제를 공부하려고는 안 했고, 음, 최대한 포괄적으로 이제 매식경이나 음, 아니면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음. 전반적인 그냥 금융 흐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려고 했고요. 아, 주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나아도 음, 최대한 다른 걸로 내가 끌고 가야지. 이 정도로만 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또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음, 평균 정도로만 올려놓고 나서 다른 건 이제 준비하는 게 사실 합격할 확률을 올리는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치, 주제에 대해서는. 그치. 그럼 내가 이제 그냥 일반 취준생들 관점에서 이제 궁금한 거 한번 내가 대신 이제 물어볼게. 그러면 지금 이제 PT 면접도 있고 막 그런데 PT 면접 주제라든가 이런 거에 당연히 그 취준생들은 매몰 될 수밖에 없지. 왜냐면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PT가 사실 말을 잘하는 사람 뽑는 건 사실 아니거든. 얼마나 이 내용을 구조화시켜서 뭐 논리성도 보고 또 질의응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것들 얘기하느냐 이제 그건데 본인이 그 작년에 뭐 PT 면접을 작년이 아니지 본인이 이제 PT 면접을 해보면서 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들은 뭐가 있어? 실제 PT 면접을 하면서 시간은 어느 정도 주잖아요. 어,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준다고 하면, 음. 어, 미리 그 지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지 준비는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뭐야? 그럼 정확하게 아, 어, 그 준비가 이제 어떤 거냐면, 어, 음, 이제 대부분 지문을 주면 추진 배경이나 현재 상태, 음, 그리고 본문,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그렇지. 양상들에서 나오잖아요. 음, 그럼 나는 이걸 지문을 어떻게 쪼개가지고 음. 답변 배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답변 배치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호랑이님이 얘기한 게 결국 지문은 PT 면접에서 무조건 주어지잖아. 그럼 그 지문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어떻게 이야기할 구조를 잡는 과정이지. 그치? 그쵸, 정확하죠.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뭘 얘기하고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세 번째 뭘 얘기한다. 이 지문을 보고 이 구성 배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거고. 그치? 맞아요. 뭐 배치가 음. 뭐 다양하게 내가 한 무조건 이렇게 한다 이건 아니더라도 음. 최소한 두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그러면 이전에 호랑이님이 뭐 썼던 방법이 있어? 어떻게 나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배치를 할 거야라는 뭐 그런 생각? 전공법으로 그냥 어, 저는 서론, 본론, 결말 딱 이렇게. 일단 이게 1번이었어요. 서론, 누가 본론, 결론. 음. 그렇죠. 그냥 이제 지문 해석하고 그 지문에 대한 답변이나 해결책 같은 거 마련해주고, 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대 효과나 뭐 이제 앞으로 흘러갈 방향들. 그냥 이거는 누가 와도 이제 음. 만들 수 있는 서로 본론, 음. 결말. 이 형식으로 음. 일단 1번을 했고요. 음.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만약에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한 질문들이 나와가지고 음. 답변을 좀 내 거 이야기로 끌어와야겠다. 어. 이거는 이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음. 비상사태로 만든 건데 요번에 모르는 게 나왔을 때는 최대한 지문을 활용해서 지문 첫 번째에다가는 뭐 개념이라든가 거기에 나온 그런 배경에 대한 것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최대한 아무튼 내가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 네네 지문에 나와 있는 걸 최대한 여기에 녹여야지 내가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치? 지금 그렇게 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말을 할 때가 이어간다는 거잖아. 왜냐면 PT를 발표하는데 5분이 주어지는데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온다고 1분만 하고 많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간혹 사실 그 가다가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어? 맞아요. 그 왜냐하면 진짜 모른다고 죄송합니다. 음. 막 그런 떳떳한 태도도 사실 좋진 않거든요. 그럼 그 당연히 안 좋지. 어. 시간을 5분 줬는데 뭐 진짜 4분 30초 써도 모자란 판국에 1분 쓰고 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 이후부터는 그 면접자에 대해서 궁금해지지가 않아요, 애초에. 그치. 성의가 없는 거잖아, 일단. 그러니까 물론 두 번째 같은 사례가 안 나오는 게 베스트지만, 그러니까 음. 그리고 저도 결국엔 이걸 안 썼어요. 왜냐하면 PT는 그래도 너무 막 지역적인 건 안 나오거든요. 음. 세부적인 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안 나오더라도 그냥 이 정도 방법이 있으니까 음. 그 주제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 사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치. 그러면 본인이 봤을 때 PT에서 뭐 PT를 하는 그러한 기교도 중요할 거고 아니면 핵심을 읽는 뭐 어떤 능력도 중요할 거고 논리성도 중요할 거고 막 다 많잖아. 근데 사실 그것들을 다 취준생들이 하기에는 난 제한된다고 생각되거든. 네. 결국. 그러면 호랑이님 봤을 때 PT 면접 이제 코앞에 있는데 이거 하나는 무조건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했으면 좀 얘기 좀 해줄래? 일단 답변 구조화는 응, 그 본인이 완성할 수 있다고 전제를 깔면 응. 자료 해석하는 능력을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치. 자료에서 왜냐하면 음, 좀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 하고 음, 뭔가 좀 너무 간절한 친구들이 가끔 창의성의 오류에 빠지는 게 PT 음, 면접 때 자기가 정말 막 높은 인사이트를 보여줘야겠다. 음.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의도로 정말 좋은 아이디어지만 조금 생소한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꺼낼 때가 가끔 있어요. 물론 그게 실제로 사업화 돼가지고 아니면 뭐 인터넷 뱅킹에서 정말 하고 있는 사례여가지고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사실 PT에서는 그런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진 거를 요구한다기보다 자료를 주어진 자료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표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준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는지 그런 능력을 보는 게 저는 PT의 이제 맞아, 주, 맞아. 네, 주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어, 그래서 오히려 막 자기를 너무 막 돋보이려고 그런 그러니까 스스로를 함정에 빠져 넣는 것보다 음, 기본에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이건 진짜 내가 맨날 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식의 저주에 걸리는 거고 또 맞아요. 금융권 취업은 더욱 그런 게 금융이라는 게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꾸 면접에서 자꾸 금융 지식으로 면접관을 하고 이거 뭔가 나를 어필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면은 면접이 엄청 힘들어지거든, 사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호랑이님이 얘기해준 대로 호랑이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참고를 나는 해봤으면 좋겠고 그럼 결국 거기에 있어서 솔루션은 사실 지금 호랑님도 얘기했지만 뭐 얼마나 큰 솔루션이 있겠어 사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한 거는 T포인트로 이제 작은 디테일을 차라리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면은 지금 우리은행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뭐 모바일 뱅킹에 연계할 수 있는 아니면 현장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나는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 제가 개괄적으로 면접을 준비했던 방식은 사실 저번 영상에 다 올라가 있긴 한데, 그치. 1차 때 면접을 보고 나서 응. 사실 제가 뭐가 부족한지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음, 그러니까 1차 때는 제가 그냥 가진 면접 스킬이나 기교 같은 걸로 면접관들과 이제 웃으면서 그냥 저냥 괜찮은 애로 이렇게 올라오게 느껴졌어요, 사실. 음, 하지만 이대로 1차 PT나 세일즈나 인성 면접 조금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나는 정말 이제 가진 게 없는 게 너무나 보이는 사람이다. 응, 객관화가 사실 너무 잘 됐던 거죠. 음, 그리고 제 면접을 같이 준비해줬던 형도 그거를 항상 말했던 거고, 이대로면 무조건 나이브 해가지고 떨어진다더라. 그래서 이제 1차 때 느꼈던 보완점을 가지고 2차 때는 저는 이제 물론 인성 면접도 있고 PT나 이런 거를 뭐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뽑는 거지만 2차 때는 전문성을 보겠다. 음, 그래도 금융 지식이 어느 정도 있고 얘가 가진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있는 앤가 그걸 판단하는 자리가 2차라고 생각을 해서 인사이트. 2차 때, 네, 2차 때는 좀 우리은행이나 아니면 타 시중은행이 가진 문제점이나 현재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어요. 아, 그리고, 네. 음, 그리고 음. 실제, 여기서 좀 중요했던 게, 이 타이밍 때, 그, 현직자 인터뷰를 했어요. 1차 면접이 끝나고. 아, 이 타이밍 때, 네. 근데 그때 했던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됐죠. 음, 그러니까 영업점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음.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현직자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현직자 인터뷰라든가 FA 505 현장업을 많이 해보라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영업점에 가보지 않고 그 면접장 간 친구도 많을 거란 말이야. 이게. 아니, 이게 정말 어, 웃긴 게, 저는 이제, 저를 좀 컨셉화하고, 음,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약간 좀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이런 걸로 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어, 어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음, 근데 거기에 이제, 저는 원뱅킹 뭐 장단점부터 해가지고, 영업점 지방에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음, 서울엔 또 어떤 식으로 돼 어, 있는지, TC 창구는 또 이제 저는 VIP 창구를 좀 일지망으로 했기 때문에, 어, 네, VIP 창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써놓은 기록들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깜짝 댓글도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음. 조회수가 높아요. 이게. 아, 그래.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음, 그만큼 현장 방문을 안 한 친구들이 많다. 맞아. 그러니까 남이 방문한 거를 그대로 이제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근데 진짜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저는 상관없어요. 이게 조회수가 많으면 저야 음, 좋지만 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진짜 그 현장감을 느낄 수 전혀 없습니다. 그치. 그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나도 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2차 때는 이제 호랑이님이 뭔가 다른 컨셉을 잡아서 좀 약간 뭐 전문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약간 그런 컨셉을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결국 경제에 대한, 그리고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본인의 전략이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전략이 나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상을 또 보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냥 자기가 되게 전문가처럼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PT 면접도 되게 있어 보이게, 고급 어휘로, 막 그렇게 지금 구성하는 친구도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사실, 산업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어요. 그리고 우리은행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아까 호랑이 님도 얘기했지만, 원뱅킹을 내가 비교해서 타은행이랑 비교하니까 이런 게 낫더라. 그게 다 결국 내가 얘기한 T포인트거든. 그치? 여기서도 또 하나 생각이 나는데 음, 1차 면접 때는 아니었는데 1차 때도 있었고 2차 때도 있었는데 음, 자기가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기업금융의 재무제표를 엄청 잘 안다고, 어, 엄청까진 아니지만, 음, 자기소개를 할 때 이런 식의 자기 관심을 갖고,
이런 업무를 해봤습니다. 어, 인턴을 해봤었나 봐요. 음, 그래가지고 말하길래 저는 처음에 들을 때는 이대로 떨어지는 건가? 거기에 저는 좀 초라하니까 어, 했는데 그 이제 면접관 분이 눈빛이 좀 달라지더니 그렇지. 면접관 분들도 현직에 있다가 뭐 인사팀에 오시던가 이러잖아요. 어, 그럼. 그러니까 바로 재무제표 이야기 나오니까 어, 거기에 질문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응, 질문을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준비했던 거 외로 나와버리니까 당황하지. 되게 어버버 돼가지고 음.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아마 진짜 그 중요해. 친구는 어. 기억을 해요. 마지막으로 뭐 2차 면접 가는 친구들한테 뭐 PT 면접이든 직무 면접이든 요거 하나만 꼭 주의하세요.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바쁘니까. 이거는 짧게 또 1차하고 중복되지 않게 한번 음, 말씀해드리면 말을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1분 이상. 2차 때 돼버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식의 저주라든지 아니면 정말 간절해서라든지 자기가 가진 거를 너무 다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음, 이게 자기가 정말 그 상황에 알맞는 뭐 이제 필살기 멘트, 음. 40초 정도로 정제된 필살기 멘트가 아니고 그냥 그 순간 너무 간절해서 나오는 말이 1분 이상 길어지게 되면 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음,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친구들이 뭐 저희 부만 해도 한 2명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들을 최종 면접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 짧게 하세요. 뭐 짧아도 안 되지만 음, 한 40초에서 1분 정도 음, 차이가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그치. 마지막 되게 좋은 얘기 해줬다. 좋은 얘기 해줬고. 아무튼, 오늘도 2차 때도 굉장히 지금, 뭐, 이거는 2, 3차 다, 뭐야, 도움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